코로나19 상황,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부와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7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하루 20만 명 돌파도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는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2배씩 증가해 왔었는데요. 그 속도가 이번 주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점차 정점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점에 도달한다라면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 그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아무리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확진자 규모가 늘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늘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중환자와 사망자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 정점에 도달하고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중환자의 정점이 올 텐데 그 중환자의 정점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수 안으로 중환자가 들어올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중환자 병상을 약 2,500병상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병상을 완전히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델타 변이에서의 유행을 보면 병상 점유율이 8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환자의 이동이라든지 환자 간의 이제 병상 이동 같은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병상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정부 발표 보면 지금 이 위중증 환자 관리 상태는 좀 안정적인 편이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출구의 초입에 와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메시지가 혹은 이 방역 단계에서 조금 국민들에게 좀 아니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잘못된 메시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낙관과 비관적인 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유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넘겨낸다라면 그 다음으로 이행하고 완화 전략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중환자 병상이라든지 자가격리자의 측면에서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청소년들 확진세가 빨라지고 있는데 오늘 식약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5세에서 11세까지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결정한 상황이잖아요. 아직 자세한 접종 계획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약에 대해서, 이 백신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학부모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성인 백신 용량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접종 간격은 동일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증 이상 반응에 있어서는 성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접종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게 될지는 전문가의 논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세 이하의 아이들 중에서도 위험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접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은 유행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접종을 결정을 해서 접종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회 접종이 끝나는 시점이 유행 정점이 끝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종의 결정에 있어서는 유행 상황과 시점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가장 지금 학부모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3월 본격적인 개학 앞두고 주 2회, 1회씩 계속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나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타액 검체를 통한 키트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이나 그 가래를 통한 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책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높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단이라도 동원하지 않으면 정상 등교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검사나 이제 진단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라면,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아이들이 조금 더 수용 가능한 형태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여기에 있어서도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타액을 이용한 검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 절차까지 다 거치고 난 경우에는 유행 정점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서둘러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했다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입된다라고 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재택 치료 환자도 지금 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 재택 치료를 하다가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돼서 위중한 상태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다, 치료를 받아야겠다 판단을 낼 수 있습니까? 네,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비대면 모니터링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증상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일종의 호흡기 감염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진행이 돼서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있을 경우에는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라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보통 이 성인이나 청소년은 증상을 면밀하게 주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몸에 어떤 불편한 증상을 바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증상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에 대한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처진다거나 예. 아니면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의 느낌 자체가 주요한 증상일 수 있고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임신부들도 일반 관리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재택에서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확진된 임신부들이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상도 부족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기울여야 될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임산부가 계시고요. 그리고 신생아들도 있고 혈액투석을 당장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준비가 필요한 상태인데, 이것이 개별적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병상들을 확보한 노력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유행 상황들이 더 진행될 경우에는 현재 여러 준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준비된 것보다 더 높은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부가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출구의 초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점으로 조만간 찍고 내려갈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곧 현실이 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